자, 경기 전 공개된 이노우에의 훈련 영상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왼손 훅을 드미트리 비볼처럼 팔꿈치를 매우 높게 든 상태에서 훅을 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이비 피카소는 복싱을 오래 본 분들이 봐도 꽤 특이한 자세를 취합니다. 앞뒷발은 거의 일자로 넓게 벌리고 상체는 정면을 향한 채 가드를 바짝 올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뒷다리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양손을 끊임없이 내면서 포인트를 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피카소는 한 방으로 상대를 끝내는 파이터라기보다도 타격 횟수와 압박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공격에는 장점이 있지만 수비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드러냅니다. 먼저 피카소의 오른쪽 몸통을 보시면 상당히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노우의 영상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노우의 리버샷은 한 대만 맞아도 흐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공격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김혜준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노우에게 KO를 당하기 직전 도발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는 이 장면에서 몸통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고 한 대만 더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얼굴 공격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맞고 쓰러진 뒤에도 몸통을 먼저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피카소의 오른손 가드입니다. 앞뒤로 발을 넓게 벌리고 상체를 정면으로 둔 후 자세에서는 체중이 중앙에 고정되기 쉽고 그만큼 오른손이 몸통과 얼굴을 동시에 커버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왼손잽이나 훅을 내는 순간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열리게 되고 이때 몸통 쪽 방어가 크게 약해집니다. 이런 구조는 리버샷 타이밍을 읽는 데 능한 이노우의 상대로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자세와 스타일을 가진 피카소가 과연 이노우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노우는 그 선택지를 어떻게 하나씩 지워나갈 것인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피카소는 특별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앞뒷발을 넓게 벌리고 상체를 정면으로 둔 채 특유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이노우에는 링을 좁히지 않고 오히려 넓게 사용하면서 피카소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압박 각도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이노우에는 피카소가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눈치챕니다. 그러자 이노우에는 더 이상 링을 넓게 쓰며 기다리는 운영이 아니라 링 중앙을 점유하면서 특유의 빠르고 강한 공격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노우에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자 피카소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리버샷만은 맞지 말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피카소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노우에가 앞손 훅을 연속으로 3번을 휘두르는데 첫 번째 훅은 허용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가드를 올리면서도 팔꿈치로 몸통을 철저하게 가려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이노우의 라이트 훅을 허용하고도 피카소가 오른쪽 팔꿈치로 몸통부터 먼저 가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피카소가 라이트 어퍼를 시도하려다 이노우의 왼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몸통부터 가려줍니다. 하지만 이노우의 왼손은 어퍼가 아니라 훅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피카소의 가드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피카소에게는 이노우의 레프트 훅 맞는 것보다 리버샷을 단 한 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들을 모아서 보면 이노우에는 리버샷을 노리고 온갖 콤비네이션으로 어떻게든 바디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이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팔이 긴 선수인데다
몸통을 깊게 웅크린 채 마치 애벌레처럼 최대한 작게 말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노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때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적극적으로 카운터를 노리기보다는 일단 맞지 말자는 선택을 한 이상 이노우가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타겟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피카소는 공격을 하다가도 이노우가 자신의 몸통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찔하는 모습만 보이면 곧바로 오른쪽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며 우선적으로 방어부터 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버지이자 코치인 이노우의 신코가 쉬는 시간에 코너에서 바디 공격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렇게 처음부터 방어에만 집중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상대를 KO시키는 일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피카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카소의 왼쪽 바디, 다시 말해 이노우의 오른손이 몸통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 이노우가 피카소의 오른쪽 바디를 연속으로 강하게 타격할 때 제 생각에는 이건 리버샷을 노리는 빌드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리버샷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판단이었는지 그 의도에 쉽게 속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 피카소가 이 경기를 위해 어떤 공격 전략을 준비해왔을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노우의 특유의 습관입니다. 이노우는 콤비네이션 공격이 끝난 뒤 특히 오른손 공격이 마무리된 이후에 순간적으로 방어가 느슨해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노렸던 전략은 이노우의 오른손이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카운터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노우의 오른손은 설령 가드 위로 맞아도 충격이 워낙 강해서 몸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였고, 게다가 이노우는 가드가 느슨한 것뿐이지 이 피카소의 핸드 스피드보다 빠른 스텝으로 곧바로 뒤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노우의 뒷손을 방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타이밍이 끊기고, 게다가 빠른 스텝으로 빠져나가니 피카소가 리치가 훨씬 길어도 카운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피카소는 이노우의 공격에 밀리지 않기 위해 뒷다리를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범한 잽 한 방에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결국 코너까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Considering those numbers, GTF stay low, get close to the body of Inoue. Winning fight. 그래서 경기 후반이 되니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노우에게는 이미 공격이 바로 닿는 거리인데도 피카소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카소는 그 거리에서 뚜렷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머리만 흔들고 있고, 이노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까지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노우와 피카소의 경기에서 나타난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노우의 콤비네이션을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노우처럼 펀치를 내고 싶다면 허리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카소처럼 허리를 굽히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수비에 유리합니다. 제가 허리를 굽혔을 때와 폈을 때 차이를 티모시 브래들리를 예로 들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티모시 브래들리는 근육이 아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KO율이 매우 낮은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상체가 굉장히 좀 흔들거리는 모습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테디 아틀라스라는 트레이너를 만나고 나서 상체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said he wanted to be right in his face, and it's Bradley that opens. Headbutts occur in fights. He does come forward with Boxing well, as much as we can.
Picking up distance, creating distance. 이런 바뀐 자세는 좀비 맷집으로 유명한 브랜던 리오스를 KO로 꺾는 장면까지 만들어냅니다. Championship of the world. Timothy Brown. 자, 다시 이노우에와 피카소의 경기로 돌아와서 보면 피카소는 경기 초반에는 비교적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To victory here. Confidence now after his countryman just pulled off the upset. Maybe he's thinking now. Picasso coming up. Point about the clear mind. Again, this is a fight that has been bandied about. Fight we saw Nakatani.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체를 상당히 숙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얼굴과 몸통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고 상체를 굽히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허리 세운 상태에서는 상대의 펀치를 어떻게 회피하느냐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11 rounds for Inoue. 지금 보시는 영상은 OPBF 슈퍼패더급 챔피언 하타 야마토 선수의 훈련 장면입니다. 허리는 웬만하면 구부리지 않은 채 하체를 눌러주면서 트레이너의 스틱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이네. 오. 오, 여기 들여. 여기 들미. 이런 식의 회피 동작이 가능해지면 이노우에가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주 짧고 빠른 카운터를 바로 이어서 칠 수 있게 됩니다. 3, 2. 어떻게 보면 이노우에의 일방적인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